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정상화를 촉구하며 오늘도 다섯째 장에 투쟁 중인 민주당은 4일도 국조파행에 대한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며 대외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들을 폭염 속으로 분노 속으로 내몰 것이냐, 이 말을 한 분이죠. 진작부터 야당에게 선명성이 필요하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던 민주당 지도부 중에 한 분입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역구는 천안이시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서울로 올라오시는 길인데 승용차가 아니시라고요? 예, 지금 기차 타고요. 네.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서울시청 앞 광장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미 다 도착하셨네요. 예, 도착했습니다. 예. 아니, 그 승용차를 안 다니시고 천안에서 이렇게 기차로 다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기차도 KTX가 아니고 뭐 일반 열차입니까? 뭐 KTX 타고요. 예. 일반 열차 타는데요. 예. 대체로 시간이 KTX가 많아서 KTX를 이용하고요. 아, 그게 승용차를 타지 않고 아주 비싼 큰 차를 이용하고 다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도 뭐 아주 비싸고 큰 차인 지하철을 이용합니다만. 자, 특권의식이 없는 국회의원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여하튼 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조 최고위원님께서도 지난 주말 청계광장에 나오셨습니까? 4만, 그렇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 네네. 촛불을 보신 소감은 어땠습니까? 예, 그 하여튼 감동의 촛불이었고요. 네. 예, 지난번 그 천주교 부산 교구 신부님들이 네. 시국선언에서 제목이 네. 정의는 죽지 않는다. 네. 그런 제목을 갖고 시국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지난 주말에 4만의 촛불 민심을 통해서 본 것이 대한민국이 정의는 죽지 않았구나.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 이걸 강하게 느꼈고요. 네. 예,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또 민주당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촛불 민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줬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자, 민주당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만시지탄이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께서는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온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셨는데요. 왜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지도부에서 잘 통하지 않은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민주당에서 이제 만시지탄이고 너무 이제는 장애투이 늦게 나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지적도 우리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 민주당이 장애투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네. 우리 민주당은 제도권 정당이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투쟁의장은 의회한다. 네. 이런 생각이 민주당의 기본 생각입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제 새로 출범한 우리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민주당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속에서 숨쉬고 네.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며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산해서 민생 최우선지를 표방하겠다 이런 표방하고 지도부가 탄생됐는데요. 네. 이런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투쟁의장을 의회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죠. 네. 다만 이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네. 오히려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로 보면 너무나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깜보고 무시하고 네. 이런 오만 독선적인 태도를 계속 일관하는 것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장애투쟁에 나섰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원내투쟁을 하다가 뭐 일단 명분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장애에 나서는 것이지 처음부터 장애에 나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네. 자,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담판을 요구했고요.
네. 증인 채택권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해도 국정조사는 정상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것은 좋지만은 새누리당의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한은 과연 섣부른 대화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네. 말하자면은 여권에게 섣불리 면죄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그런 점에서 김한길 대표의 대통령과의談判 요구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네. 네네. 말씀하신 지적에 동의하시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가 여권에게 섣불리 면죄부를 제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여권에게 면죄부를 줄 권한과 자격도 없는 거죠. 네. 또 우리 민주당한테 여권에게 면죄부를 줄 자격과 권한이 있다 해도 쉽게 섣불리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국정조사에 임하는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 또 이런 국회 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 네. 어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이 정도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국정조사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도 분명하게 지적하셨고요. 네. 따라서 섣불리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있지 않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비슷하게 얘기는 나왔는데요. 자, 이런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 특히 장애투쟁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딱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우리 진상규명을 하자. 네. 이런 국정의 대선 개입 문제, 수사 은폐 사건, 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장 김무성 의원이든지 권영세 주중 대사가 그때 어떤 경우로 정상회의 회의록을 입수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자. 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목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진상 규명을 통해서 우리 국기 문란 행위에 앞장선 사람들,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정원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 어떤 혁신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시절에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이 인권을 유린했다. 감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한테 공박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공격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거신행의 검찰 수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실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4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의 최종적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국정원 개혁, 그리고 대통령 사과,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대통령 네네.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 사임해야 된다는 그런 과격한 주장들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자, 근데요, 이 여권이, 말하자면 지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을 받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네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야당을 그야말로 잘 요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전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데, 야당의 홍보전은 좀 푸신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가 그런 지적도 달게 받고요. 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적인 상황, 언론과 방송 상황이 참 현재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죠. 네. 우리가 미숙하게 대응하는 것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네. 최소한 어떤 재벌급의 언론들 또 여권 또 네. 정부에 장악된 방송사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론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게 이게 현실이죠. 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게 타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장애투쟁에 나선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도 부지런히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시청과 광장에서 한 하루에 3번 정도는 의원들이 나서서 어떤 우리 민주당의 현 상황을 알리는 선전물도 함께 배부하고요. 네. 함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겠다.
그 점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언론들, 네. 기자들의 기자 개인의 인격이나 양심에 호소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 방송사들의 외국 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뭔가 좀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보관은 없습니까? 언론이 외국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대항을 하고 있죠. 예컨대 일전에 문화일보 방송상에 문화일보 사옥에서 네.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1년에 쭉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인데요. 네. 이게 그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항의 방문한 것 자체가 또 언론에 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종편이 있듯이 네. 우리 진보 개혁 세력을 대변하는 네. 어떤 종편 정도가 있어야 방송의 균형이 맞고 네. 또 언론의 어떤 균형도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안이 좀 조속히 마련돼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으면은 많은 국민들이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울 광장에 차려진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계획 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도 겸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간 광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크게 한 세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먼저 이제는 어버이연합 같은 분들이야 왜 이제 광장에 나왔냐, 니네가 도대체 민생을 외면하고 의원의 본부를 이룬 게 아니냐, 그런 강한 지적을 하시는 분도 또 항시 있습니다. 어버이연합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갑니까? 어버이연합 소속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분들 주장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아주 이제 소란도 피우시고 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더 나아가서 욕설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건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나온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너무 늦게 나왔다. 네. 그동안 뭐 했느냐 도대체. 네. 니네가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 네. 이런 또 질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늦었지만 우리가 환영한다. 네. 함께 하자. 네. 이런 또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시민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 기본적으로 대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장애투쟁에 잘 나왔다. 지금은 국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하겠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어떤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더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늘 우리 의원들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창주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주시면은 저희가 의원들의 민주주의 장애투쟁에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광장에 언제든지 나가서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님, 상황실장 만나서 네네. 조언을 하면은 그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10일이죠. 토요일에 아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셨는데요. 당으로서는 명운을 건 대중집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세워두고 계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오늘 10일에 시국기 주체로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한 1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 청계 광장에 모인 어떤 시민들의 열기, 네. 또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볼 때 주말에 열리는 촛불 집회 한 10만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우리가 공동 주최할 것인지, 네. 우리가 참여만 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10일 확실한 것은 10일 집회가 우리 현 시국에서 굉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 주최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온갖 당력을 기울여서 많은 당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김한길 대표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담판을 제의한 문제와 관련해서 네네. 결국 청와대에서도 그냥 코웃음만 치고 말은 격이 됐는데요. 네네. 당내에서도 이게 뭔가 민주당이 장애로 나와서 실력을 보여주기 전부터 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좀 김한길 대표가 너무 협상 쪽에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변명 좀 해보시죠. 뭐냐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또 우리가 그 제1야당 대표시기 때문에 네. 항상 대화 투쟁의 어떤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그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대표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냐? 네. 어떤 국정조사가 정상화되고 제가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말씀하신 민주당이 내버린 목표, 네. 굉장히 시국의 목표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네. 그게 실현되지 않는 한 우리가 당체잘 접고 국회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의 그 상황실장이자 최고위원으로서 그 정도 이야기로 청취자들도 네네네. 그냥 인사로 대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성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